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제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고가의 로스터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로스터기를 사용해가지고 매일 수백 킬로의 원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커피의 원가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에게 원두를 제공하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 저는 웬만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커피를 저렴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굉장히 자주 사 마시는 편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굳이 다른 회사의 원두들을 그렇게 자주 사 마시는지, 그리고 원두를 구매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두를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 바리스타 또는 카페 창업을 예정 중이시거나 아니면 운영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 투어를 자주 다니시는데요. 우리가 카페 투어를 다니면은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이라든지 인테리어, 서비스 마인드, 메뉴 개발, 동선까지 체크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저는 카페 투어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카페를 놀러 간 게 물론 시국 문제도 있었지만은 보통 평상시에도 1년에 한 10번 내외 정도 갈까 말까 카페를 잘 안 다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일반인들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온전하게 즐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카페에 들어가면은 습관적으로 그라인더 앞에 먼저 가는데요. 그라인더 앞에서 원두를 분석하고 있죠. 이게 배전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 원두의 특징은 어떻게 될지, 이 원두를 가지고는 어떤 커피를 내려 마시면 좋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잔 사이즈는 몇 온지가 될지, 심지어 바리스타가 커피를 추출하고 있으면은 초시계를 켜가지고 몇 초 정도 추출했는지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카페 한 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카페 투어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카페 투어를 잘 안 다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작은 요소에 불과하고, 제가 실제로 카페 투어를 잘 안 다니는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이 기회비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사실 내가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이 돈의 가치를 이 시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투어를 가기 위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가는데 왕복으로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2-3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카페 투어를 가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이 2-3시간의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카페 투어를 가는 게 맞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고 하면은 제가 카페 투어를 가는 것은 더 비경제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카페 투어를 가기 위해 가지고 2-3시간 정도의 시간은 애교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강릉, 부산, 제주도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다고 하면은 반나절,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설마 커피 한 잔만 먹고 올라오겠습니까? 밀면도 먹고 국밥도 먹고 양곱창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걸 하루 만에 갔다 오기가 어려우니까 숙박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당연히 교통비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고 마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이러한 투자 비용과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 분석을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두를 사다가 마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카페 창업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카페 투어를 간다고 해도 상권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가게에 있는 커피 맛, 원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로스터들의 원두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외 원두까지도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굉장히 자주 사 먹습니다.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 그리고 좀 진짜 많이 사는 달에는 100만원 가까이 원두를 살 때도 있고요. 제가 보통 원두를 구매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두를 구매하지는 않고 몇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원두를 구매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와 경쟁하는 업체의 원두는 무조건 사 먹는 편입니다.
저희가 보통 원두 샘플 같은 거를 제공하면은 저희가 어느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사실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업체와 우리 업체가 경쟁했는데 우리가 떨어지고 A가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그 업체의 원두는 무조건 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 업체와 경쟁했을 때 떨어졌는지 다 분석하죠.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바로 다 보완시킨 다음에 이 업체와 다시 맞짱 떴을 때 우리가 다시 지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잘 나가는 업체의 원두는 무조건 또 구매하고 보는 편입니다. 이게 잘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데도 급성장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석하는 능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을 느끼고 싶을 때 원두를 구매해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센이나 프로밭, 로링 이렇게 각각의 로스터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맛보지 않으면 그 로스터기의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팁 하나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치면은 우리가 뭐 만약에 기센 로스터기가 궁금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기센사의 로스터기를 무작정 다 구매하지 마시고 기센 W6 하나로만 로스팅된 거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동일한 브랜드의 로스터기라고 해도 각각의 키로수에 따라 가지고 커피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지라고 하는 로스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국내에서 유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커피 맛을 다 봤고 요즘은 외국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 로스터기를 쓰는 업체들의 커피 맛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랑 비슷한 로스터기를 쓰는 업체들의 커피 맛을 자주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 실력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로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로링 쓰는 업체들도 계속 막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앞서 설명했던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원두를 사 먹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커피 로스터인 제가 원두를 계속 사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빠.